안녕하십니까, 안철호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마치 원인 모를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율신경실조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늘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던 자율신경실조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초반의 체격이 왜소한 한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다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명치가 답답하고 배에 가스가 차면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죽 한 숟가락만 넘겨도 모든 것을 토해내고 설사를 반복했습니다. 어지럼증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수준으로 심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환자분은 당시를 회상하며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밀한 진단을 통해 환자가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성기 증상에 대한 치료와 함께 환자분 스스로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은 바로 이 환자분이 스스로의 의지로 실천하여 자율신경실조증을 치료했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신경이 내 몸의 불편한 감각에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분 역시 하루 종일 자신의 불안감, 통증, 불편함에 갇혀 지냈습니다. 제가 드린 첫 번째 처방은 밖으로 나가기였습니다. 햇볕 좋은 날 집 앞 벤치에 앉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가서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바깥 세상으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는 것, 이렇게 의식적으로 관심을 밖으로 돌린 행위는 과도하게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우리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많은 곳이 부담스럽다면 조용한 공원에서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몸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헬스장을 등록하곤 합니다. 이 환자분도 헬스장을 등록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감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더욱 항진되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한 2번째 방법은 가볍게 걷기입니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 대신 그저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발걸음에만 집중하며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 생각이 정리되고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불량과 답답함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소화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가짜 배고픔을 유발해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이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몸의 회복이 느려집니다. 3번째 처방은 소식과 계획된 간식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두부, 계란, 생선 위주로 식사량을 줄이고 식사 사이 허기가 느껴질 때면 미리 준비해둔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환자분은 그때그때 음식을 준비하기 어려워하셔서 주말마다 일주일치 식단과 견과류와 말린 과일 등의 간식을 미리 소분해서 준비해두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식사 시간을 조절하면 스트레스성 폭식을 막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간식이나 야식은 소화기에 큰 부담을 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힘겨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린 환자분의 사례처럼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스스로를 돌보는 노력이 함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천천히 걷고 음식을 조절하는 것,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없이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